오늘은 인천에 사는 68세 정미숙 씨의 사연입니다. 정미숙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일만 하면서 자기 관리는 전혀 하지 못했고 65세 이후 몸도 마음도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같은 나이 친구들은 운동하고 피부 관리하면서 젊어 보이는데 자신은 남들보다 10살은 더 늙어 보이고 아픈 곳도 많아서 매일 힘들다고 합니다. 자식들 걱정에 노후 걱정까지 겹쳐서 밤마다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똑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위로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68세 정미숙입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려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10분이나 걸렸고 화장실 가는데 무릎이 너무 아파서 벽을 짚고 걸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할머니가 서 있었는데 주름투성이 얼굴에 구분 등에 떨리는 손이 제 모습이었습니다. 65세 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65세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고 몸도 마음도 달라졌으며 주위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도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고 거울 속 할머니는 제가 상상했던 노년의 모습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태어나서 20살에 결혼했고 남편과 자녀 셋을 키우면서 평생 식당 일을 했고 청소 일도 했으며 온갖 일을 다 하면서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저녁 9시까지 일했고 집에 와서는 청소하고 빨래하고 또 일했으며 쉬는 날도 없이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운동하자고 해도 시간 없다고 거절했고 피부 관리하자고 해도 돈 아깝다고 안 했으며 오로지 가족 먹여 살리는 것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65세가 됐을 때 이제 좀 쉬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몸이 말을 안 듣기 시작했고 아픈 곳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65세 이후 달라지는 삶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일만 하면서 자기 관리를 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지금 바로 꼭 눌러주시고 이 영상 끝까지 꼭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처럼 후회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65세가 되던 해봄이었는데 허리가 갑자기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가 심하게 진행됐다고 했고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평소에 허리 관리 안 하셨죠? 일을 너무 많이 하셨나 봐요. 이제 제대로 관리 안 하시면 못 걸으실 수도 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는데 평생 일만 하면서 내 몸은 돌보지 않았고 이제 와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수술 비용은 500만 원이었는데 그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했고 진통제만 처방받아서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너무 낯설었고 주름이 얼굴 가득 파여 있었으며 피부는 거칠고 칙칙했습니다. 손은 평생 일한 흔적으로 가득했고 손톱은 갈라져 있었으며 손등에는 검버섯이 가득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거울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한참을 보다가 울음이 터졌는데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렸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친구 영희한테 전화가 왔는데 내일 등산 가는데 같이 가자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나 허리 아파서 못 가, 너희들끼리 가. 영희가 아쉬워하면서 그럼 다음에 가자고 했지만 저는 다음도 못 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65세 여름 동창회가 있었는데 50년 만에 모이는 거라서 저도 참석했는데 그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는데 모두 다 젊어 보였고 저만 할머니처럼 늙어 보였습니다. 친구 영자는 얼굴에 주름이 별로 없었고 피부도 탱탱했으며 옷도 깔끔하게 입고 와서 정말 젊어 보였습니다. 영자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미수가 너 많이 늙었네. 무슨 일 있었어? 아픈 데 있어?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일 많이 해서. 그래, 너는 젊어 보이네. 영자가 말했습니다. 나 요즘 운동도 하고 피부과도 다니고 관리 좀 해. 너도 좀 관리해. 나이 들수록 관리해야 돼. 저는 그냥 웃었지만 속으로는 너무 창피했고 부러웠으며 내가 왜 이렇게 늙어 보일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친구 순이도 정말 젊어 보였는데 헬스장 다니면서 운동한다고 했고 요가도 배운다고 했으며 얼굴 관리도 꾸준히 한다고 했습니다. 순이가 말했습니다. 미수가 너도 운동해. 우리 같이 헬스장 다니자. 건강해야 오래 살지. 저는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파서 운동 못해. 너희들끼리 다녀. 친구들은 서로 운동 이야기하고 여행 이야기하고 취미 생활 이야기하는데 저는 끼지 못하고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버스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봤는데 정말 초라했고 늙어 보였으며 친구들과 비교되는 제 모습이 너무 슬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는데 평생 일만 하면서 나를 돌보지 않았던 게 후회됐고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게 더 슬펐습니다. 65세 가을 장을 보러 시장에 갔는데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사 가세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저보다 나이 많아 보이는 분이 저한테 할머니라고 부르는 게 충격이었고 제가 그렇게 늙어 보이나 싶었습니다. 집에 와서 거울을 다시 봤는데 정말 할머니였고 68세가 아니라 78세처럼 보였으며 남들보다 10살은 더 늙어 보이는 제 모습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전화했는데 엄마 건강은 어떠냐고 물었고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들한테 아프다고 말하면 걱정할까봐 말 못했고 아들도 자기 먹고 살기 바쁜데 엄마 걱정까지 시키기 싫어서 그냥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혼자 눈물을 흘렸는데 아이들한테 짐이 되기 싫었고 혼자 아파도 참아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66세가 되던 해 겨울 무릎이 너무 아파서 또 병원에 갔는데 이번에는 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술 비용은 800만 원이었는데 그 돈도 없었고 결국 또 진통제만 처방받아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공원을 지나가는데 또래 할머니들이 운동하고 있었고 모두 건강해 보였으며 저보다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빠르게 걷기 운동을 하고 있었고 다른 할머니는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으며 모두 활기차 보였는데 저는 그냥 벤치에 앉아서 쉬어야 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할머니들을 보는데 부러웠고 나는 왜 저렇게 못 사나 싶었으며 평생 일만 하느라 내 몸을 돌보지 않았던 게 너무 후회됐습니다. 66세 봄에 며느리가 집에 왔는데 저를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많이 아파 보이세요. 병원 가보셨어요. 약은 드세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며느리는 믿지 않는 것 같았고 남편한테 어머니 건강 챙겨드려야 할 것 같다고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돌아간 후 거울을 또 봤는데 정말 아파 보였고 얼굴색도 안 좋았으며
눈밑은 거무스름했고 입술도 창백했습니다. 저는 화장품 하나 제대로 안 발랐고 피부 관리 한 번 안 해봤으며 머리도 제대로 안 하고 다녔는데 그게 다 티가 나고 있었습니다. 67세 되던 해 여름 친구 영자가 전화해서 얼굴 보자고 했고 카페에서 만났는데 영자는 여전히 젊어 보였고 저는 더 늙어 보였습니다. 영자가 커피를 마시면서 말했습니다. 미수가 너 정말 관리 좀 해. 얼굴에 기미도 많고 주름도 너무 깊어. 피부과 가보는 게 어때? 저는 쓸쓸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돈도 없고 그럴 여유가 없어.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뭐. 영자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관리해. 나이 들수록 관리 안 하면 더 빨리 늙어. 나는 한 달에 20만 원씩 피부과 다녀. 저는 속으로 생각했는데 한 달에 20만 원을 피부과에 쓸 여유가 어디 있냐고. 그 돈이면 생활비로 써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페를 나와서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봤는데 영자 옆에 선 제가 정말 초라해 보였고 영자는 딸 같아 보이고 저는 영자 엄마처럼 보였습니다. 집에 와서 침대에 누웠는데 눈물이 계속 났고 평생 가족 위해 일만 했는데 이게 제 노후구나 싶었으며 너무 억울하고 슬펐습니다. 67세 가을 손주가 학예회가 있어서 갔는데 다른 할머니들은 다 젊어 보이고 예쁘게 꾸미고 왔는데 저만 늙어 보였습니다. 손주 친구 엄마가 저를 보면서 옆 사람한테 수근거리는 게 들렸습니다. 저분이 할머니세요. 증조 할머니 같아 보이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너무 아팠고 손주한테 미안했으며 내가 이렇게 늙어 보여서 손주가 창피하겠구나 싶었습니다. 학예회가 끝나고 손주가 저한테 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친구 할머니는 머리도 예쁘게 하고 옷도 예쁘게 입었는데 할머니는 왜 그냥 오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고 손주한테도 미안했으며 집에 와서 또 울었는데 손주한테까지 창피를 주는 할머니가 됐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68세 되던 해 초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결과가 정말 안 좋았고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골다공증 다 나왔으며 의사 선생님이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평소에 운동 안 하시죠? 식습관도 안 좋고 관리를 전혀 안 하신 것 같은데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라도 관리하셔야 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지만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몰랐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몸도 아파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병원비로 50만 원이 나왔는데 그것도 부담스러웠고 앞으로 약값만 해도 한 달에 10만 원은 나올 것 같았는데 그것도 걱정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통장을 확인했는데 잔액이 200만 원밖에 없었고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아들한테 손 벌리기도 싫었고 아들도 자기 집 살림하기 바쁜데 엄마 걱정까지 시키기 싫었으며 혼자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68세 봄 어느 날 시장에서 우연히 옛날 직장 동료를 만났는데 그분도 저랑 같은 나이였지만 저보다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동료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미숙 씨 맞아요. 왜 이렇게 늙으셨어요? 많이 힘드셨나 봐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동료는 계속 걱정하면서 건강 챙기라고 했고 운동도 하라고 했으며 자기 관리 좀 하라고 했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저를 보면서 늙었다고 하는 게 너무 상처였고 이제 저는 정말 할머니가 됐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이루고 천장만 바라봤는데 평생 일만 하면서 내 몸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했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운동하고 관리하면서 젊게 사는데 저는 일만 하느라 아무것도 못했고 지금 이렇게 남들보다 10살 더 늙어 보이는 할머니가 됐습니다. 아들 걱정, 며느리 눈치, 손주한테 창피 주는 것까지 모든 게 다 제 잘못 같았고 왜 진작 나를 좀 챙기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만 밀려왔습니다. 68세 여름 더위가 심한 날이었는데 에어컨을 틀고 싶었지만 전기세가 걱정돼서 선풍기만 틀고 버텼는데 너무 더워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고 온몸이 축축했으며 숨쉬기도 힘들었는데 에어컨 하나 마음껏 못 트는 제 처지가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날 친구 영자한테 전화가 왔는데 너무 더우니까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영자 집에 가면 영자는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있을 텐데 저는 집에서 선풍기만 틀고 있다는 게 창피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선풍기 바람을 쐬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평생 일만 했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게 늙어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기증이 나서 쓰러질 뻔했는데 더위를 먹은 것 같았지만 병원 갈 돈이 아까워서 그냥 누워서 쉬었습니다. 혼자 방에 누워 있는데 마냥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누가 알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혼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무서웠습니다. 68세 가을 아들이 명절이라고 용돈 30만 원을 줬는데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서러웠고 이 나이에 자식한테 용돈 받는 게 너무 처량했습니다. 아들 집에 가서 명절을 보냈는데 며느리가 차린 음식을 먹으면서 눈치가 보였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만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더 드시라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고 손주들이 먹는 걸 보면서 배는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집에 오는데 버스 안에서 또 눈물이 났고 자식 집에 가서도 눈치 보는 엄마가 됐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68세 겨울 손이 너무 시려서 장갑을 끼고 집안일을 했는데 손가락 마디마디가 너무 아팠고 관절염이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찬물이 너무 차가워서 손이 얼얼했지만 온수기 틀면 가스비가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찬물로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렸는데 손에 힘이 없어서 자꾸 물건을 떨어뜨리게 되고 이제 설거지조차 제대로 못하는 몸이 됐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손을 보는데 손가락이 퉁퉁 부어 있었고 손등은 주름투성이었으며 검버섯도 가득했는데 이게 평생 일한 제 손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손 관리도 받고 매니큐어도 바르고 예쁘게 관리하는데 저는 손 하나 제대로 관리 못했고 이제 남한테 보여주기도 창피한 손이 됐습니다. 69세가 되던 해 초 거울을 보는데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 있었고 머리숱도 확 줄었으며 두피도 많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탈모가 진행되는 것 같았지만 병원 갈 엄두가 안 났고 그냥 모자를 쓰고 다니면서 감추기로 했습니다. 시장에 갈 때도 모자를 쓰고 갔는데 바람이 불어서 모자가 벗겨질까봐 계속 손으로 잡고 다녔고 머리카락 빠진 게 남한테 보일까봐 두려웠습니다. 69세 봄 친구들이 또 등산을 가자고 연락했는데 이번에는 온천도 같이 간다고 했지만 저는 또 거절했습니다. 온천 가면 옷을 벗어야 하는데 제 몸을 남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았고 주름투성이 늙은 몸이 창피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자주 만나고 여행도 다니면서 즐겁게 사는데 저는 집에만 있으면서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었습니다. 69세 여름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계산할 때 카드가 거절됐고 잔액이 부족하다고 나와서 너무 창피했습니다. 뒤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봤고
저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현금으로 계산했는데 그날 정말 창피해서 죽고 싶었습니다. 집에 와서 통장을 확인했는데 잔액이 50만 원밖에 안 남았고 이번 달 약값이랑 생활비 내면 다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해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할까 하다가 그만뒀는데 아들도 애들 학원비에 집 대출금 갚기 바쁜데 엄마가 손 벌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이루고 천장만 바라봤는데 평생 일했는데 왜 이렇게 가난한지 원망스러웠고 내 인생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69세 가을 손주 생일이라고 선물을 사러 갔는데 마음에 드는 건 다 비쌌고 결국 10,000원짜리 장난감 하나를 샀습니다. 손주한테 주면서 미안했는데 다른 할머니들은 비싼 선물을 주는데 저는 10,000원짜리밖에 못 사주는 할머니라는 게 너무 초라했습니다. 손주가 선물을 받고 실망한 표정을 짓는 것 같았고 제 마음은 너무 아팠으며 손주한테도 제대로 못 해주는 할머니가 돼버렸습니다. 69세 겨울 친구 순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고 장례식장에 갔는데 친구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보는데 모두 건강해 보였고 젊어 보였는데 순이는 왜 갑자기 돌아가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영자가 말했습니다. 순이가 평소에 아픈 데 많았는데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고 그러다가 갑자기 쓰러졌대. 미수가 너도 건강 관리 꼭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순이 얘기가 남 얘기 같지 않았고 저도 병원 안 가고 약도 제대로 안 먹고 있는데 언젠가 저도 순이처럼 될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나오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고 정말 죽음이 가까워 보이는 얼굴이었으며 나도 얼마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와서 혼자 울었는데 순이도 저처럼 평생 일만 하면서 자기 관리 못했고 결국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았습니다. 70세가 되던 해 새해 첫날 거울 앞에 섰는데 70세가 된 제 모습은 정말 할머니였고 더 이상 중년이 아니라 노인이었습니다. 얼굴은 주름투성이었고 목에도 주름이 가득했으며 팔에도 살이 축 늘어져 있었고 배도 나왔으며 다리도 가늘어져서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울음이 터졌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나를 좀 챙기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만 밀려왔습니다. 친구들은 운동하고 관리하면서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데 저는 일만 하느라 아무것도 못했고 지금 이렇게 남들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 할머니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뜻밖의 전화가 왔는데 동네 복지관에서 연락이 온 거였고 무료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있으니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아서 안 가려고 했지만 무료라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고 어차피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가기로 했습니다. 복지관에 가는 날 아침 거울을 보면서 머리라도 좀 빗고 가야겠다고 생각했고 오랜만에 얼굴에 크림도 좀 발랐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았고 저와 비슷한 나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검진을 받으면서 간호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고 혈압도 재고 혈당도 재고 골밀도 검사도 했습니다. 검진이 끝나고 상담실로 갔는데 복지사 선생님이 결과를 보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시네요. 병원 치료 받고 계세요. 약은 드시고 계세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병원도 잘 못 가고 약도 제대로 못 먹어요. 복지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의료비 지원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복지관에서 운동 프로그램도 무료로 하는데
참여해 보시는 게 어때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의료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희망이 생겼고 운동 프로그램도 무료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복지사 선생님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 서류만 준비하면 신청할 수 있다고 했으며 제가 받을 수 있는 다른 혜택들도 알려주셨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복지관을 나오는데 가슴이 두근거렸고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게 생긴 것 같았으며 이제 조금은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복지사 선생님이 준 서류들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읽어봤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생각보다 많았고 정말 놀라웠습니다. 기초연금도 신청할 수 있고 의료비 지원도 받을 수 있으며 복지관 프로그램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왜 진작 이런 걸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내일 당장 주민센터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잠이 잘 왔고 꿈에서 제가 건강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일어나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주민센터에 갔는데 직원분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고 필요한 서류들을 알려주셨으며 신청 방법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서를 작성했고 의료비 지원 신청서도 냈으며 한 달 정도 지나면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 한 달이 정말 기다려졌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나오는데 발걸음이 가벼웠고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게 생긴 것 같았으며 이제 조금씩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복지관에서 운동 프로그램이 시작됐고 저는 용기를 내서 참여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강당에 들어가니 할머니들이 20명 정도 모여 있었고 모두 저보다 건강해 보였으며 젊어 보였는데 저만 늙고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운동 선생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천천히 따라하면 된다고 격려해 주셨으며 옆에 계신 할머니도 처음엔 다 힘들다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스트레칭부터 시작했는데 몸이 너무 굳어 있어서 따라 하기 힘들었지만 선생님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하라고 하셔서 조금씩 따라 했습니다. 1시간 운동이 끝나고 나니 땀이 많이 났고 몸은 힘들었지만 기분은 좋았으며 오랜만에 뭔가를 해냈다는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운동 후 할머니들과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 할머니가 저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저도 3달 전에 시작했는데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희망이 생겼고 나도 꾸준히 하면 좋아질 수 있겠구나 싶었으며 다음 주에도 꼭 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 달 후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는데 기초연금이 승인됐다고 했고 다음 달부터 매달 32만 원씩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고 32만 원이면 약값도 내고 생활비도 보탤 수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의료비 지원도 승인됐다는 연락이 왔고 병원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는데 이제 병원도 부담 없이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 복지사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렸고 선생님은 당연히 받으실 수 있는 거라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도와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2달째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처음보다 몸이 많이 좋아진 게 느껴졌고 허리도 덜 아팠으며 무릎도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운동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처음보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표정도 밝아지시고 자세도 좋아지셨어요. 계속 꾸준히 하세요. 저는 정말 기뻤고 운동을 시작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으며 앞으로도
절대 빠지지 않고 다니기로 다짐했습니다. 복지관에서 피부 관리 프로그램도 무료로 한다는 공지를 받고 용기를 내서 신청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피부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 피부 관리를 받는 날 정말 떨렸는데 관리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대해주셨고 얼굴 마사지도 해주시고 팩도 해주셨습니다. 관리가 끝나고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조금 화사해진 것 같았고 피부도 촉촉해진 것 같았으며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석 달 후 친구 영자한테 연락이 왔는데 오랜만에 만나자고 해서 카페에서 만났는데 영자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수가 너 많이 좋아 보인다. 뭔가 했어. 표정도 밝아지고 피부도 좋아진 것 같아.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운동도 하고 피부 관리도 받고 있어. 무료로 해주는 거 있더라고. 영자가 말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나도 내가 너무 걱정됐는데 이제 좀 챙기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7페이지 마무리. 희망과 실용정보. 저는 지금 70세이고 아직도 친구들보다 늙어 보이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챙기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들과 친해졌고 일주일에 3번 운동하고 1번 피부 관리 받으면서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도 밝아졌습니다. 기초연금으로 생활이 안정됐고 의료비 지원으로 병원도 부담 없이 다니면서 약도 제때 먹을 수 있게 됐으며 건강이 많이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일만 하면서 자기 관리 못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저처럼 힘드신 60대, 70대 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방법을 7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만 지금 바로 실천하시면 저처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고 지금부터라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꼭 가보시는 겁니다. 저는 70세가 돼서야 복지관에 갔는데 진작 갈 걸 그랬다고 후회했고 거기 가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정말 많습니다. 운동 프로그램, 건강검진, 피부관리, 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혜택이 있고 복지사 선생님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도 알려주십니다. 집에만 계시지 말고 용기 내서 복지관 문을 두드리시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 저처럼 희망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초연금을 꼭 신청하시는 겁니다. 65세 이상이시고 소득이 적으시면 받으실 수 있는데 매달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고 주민센터에 가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몰라서 못 받다가 복지사 선생님이 알려주셔서 신청했고 지금 매달 32만 원씩 받으면서 생활이 정말 안정됐습니다. 신분증이랑 통장 사본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니까 아직 안 받고 계신 분들은 내일 당장 주민센터 가세요. 세 번째는 의료비 지원을 꼭 알아보시는 겁니다. 소득이 적으시면 병원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고 약값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돈 없어서 병원도 못 가고 약도 못 먹었는데 지원받고 나서 병원도 다니고 약도 제때 먹으면서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돈 때문에 병원 못 가시면 안 되니까 꼭 알아보시고 지원받으세요. 네 번째는 무료 운동 프로그램에 꼭 참여하시는 겁니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노인 대상 운동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는데 스트레칭, 요가, 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창피해서 안 가려고 했는데 용기 내서 갔더니 정말 좋았고 몸도 좋아지고 친구들도 사귀게 됐습니다.
집에만 계시면 몸이 더 굳고 아프니까 나가서 조금씩이라도 움직이시고 운동하시면 건강이 정말 좋아집니다. 5번째는 피부 관리나 미용 프로그램도 알아보시는 겁니다. 복지관에서 무료로 피부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고 미용실에서 노인 할인해주는 곳도 많으니까 알아보세요. 저는 평생 피부 관리 한 번 안 해봤는데 복지관에서 받기 시작하면서 피부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나이 들어도 자기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조금만 신경 써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6번째는 칼슘이랑 비타민 D, 영양제를 꼭 드시는 겁니다. 약국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 한 달에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면 되는데 뼈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저도 골다공증이 심했는데 영양제 먹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무릎이랑 허리도 덜 아픕니다. 나이 드시면 뼈가 약해지니까 미리 예방하시는 게 중요하고 지금부터라도 꼭 챙겨 드세요. 7번째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저는 창피해서 아무한테도 도움을 안 청했는데 복지관 가서 복지사 선생님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정말 많고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많은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꼭 물어보시고 도움받으세요. 이 7가지만 꼭 실천하시면 65세 이후 달라지는 삶을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저는 평생 일만 하면서 저를 돌보지 않았고 친구들보다 10살 더 늙어 보이는 할머니가 됐지만 지금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저를 챙기고 있습니다. 70세에 시작한 운동이지만 몸은 좋아지고 있고 피부 관리도 받으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드시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꼭 실천해 보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길이 보일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고 지금 시작하시면 아직 충분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저처럼 힘들어 하시는 60대, 70대 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셔서 모두 함께 희망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생 일만 하면서 저를 돌보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했고 여러분도 꼭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복지관 가시고 기초연금 신청하시고 운동 시작하시고 자기 관리 시작하시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서울에 사는 68세 이미자 씨의 사연입니다. 이미자 씨는 65세 퇴직 후 3년 동안 명품 가방 홈쇼핑, 과시성 소비로 퇴직금 8천만 원을 거의 다 써버렸다고 합니다. 친구들한테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계속 돈을 쓰다 보니 통장에 80만 원밖에 안 남았고 이제 불안해서 밤마다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같은 고민을 하시는 60대, 70대 분들이 자신처럼 노후를 망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 용기 내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68세 이미자입니다. 오늘 통장을 확인했는데 잔액이 80만 원밖에 안 남았고 5년 전 퇴직금 8천만 원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백화점에서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샀고 홈쇼핑에서 또 건강식품 200만 원어치를 샀으며 친구들 만나면 제가 다 계산했습니다. 냉장고에는 먹지도 않는 고급 식재료가 가득하고 옷장에는
한 번도 안 입은 옷이 수십 벌이며 창고에는 안 쓰는 물건들이 산더미입니다. 저는 지금 제 노후를 제 씀씀이로 망치고 있고 그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으며 밤마다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평범하게 살았고 남편과 아들 둘을 키웠으며 대기업에서 35년 동안 일하다가 65세에 명예퇴직했습니다. 퇴직금으로 8천만 원을 받았고 연금도 매달 100만 원씩 나왔으며 남편도 연금 받고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아껴 쓰려고 했는데 친구들을 만나면서 비교가 시작됐고 나도 잘 산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68세 노후를 망치는 씀씀이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저처럼 과시성 소비와 충동 구매로 노후 자금을 다 날리면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지금 바로 꼭 눌러주시고 이 영상 끝까지 꼭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처럼 노후 자금을 날리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65세 퇴직하던 날 회사에서 송별회를 열어줬고 퇴직금 8천만 원을 받았을 때 정말 기뻤고 이제 여유롭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퇴직금 받았고 남편 연금 100만 원에 제 연금 100만 원 합치면 한 달에 200만 원이 들어오니까 걱정 없었습니다. 퇴직하고 한 달 후 친구들과 백화점에 갔는데 친구 영숙이가 명품 가방을 들고 왔고 정말 예뻐 보였으며 부러웠습니다. 영숙이가 말했습니다. 미자야, 나 이거 300만 원 주고 샀어. 퇴직 기념으로 나한테 선물했지 뭐. 저는 축하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나도 저런 가방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도 잘 산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명품 가방 하나 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남편이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300만 원이나 하는 가방을 왜 사? 그냥 백화점에서 예쁜 거 사면 되지. 저는 화가 났습니다. 나는 35년 동안 일했는데 가방 하나 못 사요. 친구들은 다 들고 다니는데. 결국 남편을 설득해서 백화점에 가서 35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샀고 친구들 만날 때 들고 가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미자야, 너도 샀네, 예쁘다. 역시 우리 미자는 센스가 좋아. 저는 우쭐했고 나도 친구들만큼 잘 산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서 만족했지만 집에 와서 가방값을 생각하니 조금 후회됐습니다. 66세 되던 해봄 홈쇼핑을 보다가 건강식품 광고가 나왔는데 관절에 좋다고 해서 전화로 주문했고 100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며칠 후 택배가 왔는데 한 박스 가득 들어 있었고 이걸 언제 다 먹나 싶었지만 이미 돈은 나간 후였습니다. 한 달 먹어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었고 귀찮아서 안 먹게 됐는데 창고에 그냥 쌓여 있고 100만 원이 아까웠습니다. 그런데 또 홈쇼핑을 보다가 이번에는 피부에 좋다는 화장품 세트가 나왔고 한정 수량이라고 해서 또 전화했고 150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화장품이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당신 또 홈쇼핑에서 산 거야. 이게 다 얼마야? 이렇게 돈 쓰면 안 돼. 저는 변명했습니다. 나 피부 관리 좀 하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나만 못해. 남편은 한숨만 쉬었고 저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화장품을 쓰니까 기분은 좋았고 계속 홈쇼핑을 보게 됐습니다. 66세 여름 친구들과 고급 레스토랑에 갔는데 식사비가 40만 원이 나왔고
제가 전부 계산했으며 친구들이 고맙다고 했습니다. 친구 순이가 말했습니다. 미자야 고마워. 내가 항상 잘 사니까 우리가 편하게 먹네. 저는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40만 원이 너무 아까웠고 왜 내가 맨날 내는지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한테 잘 산다는 소리를 듣는 게 좋았고 인색하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계속 제가 계산했습니다. 66세 가을 백화점에서 세일한다고 해서 갔는데 코트가 예뻐서 입어봤고 거울을 보니까 정말 잘 어울렸으며 200만 원이었지만 샀습니다. 집에 와서 옷장을 열어봤는데 비슷한 코트가 이미 3벌이나 있었고 작년에 산 코트는 한 번도 안 입었는데 왜 또 샀을까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또 백화점에 갔고 이번에는 구두를 샀는데 150만 원이었으며 집에 오니까 신발장에 신발이 수십 켤레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신발이 몇 켤레야 또 샀어. 안 신는 신발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짜증을 냈습니다. 내 돈으로 사는데 왜 당신이 간섭해. 나는 평생 일했는데 이것도 못 사.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실망한 표정이었고 저는 그 표정을 보기 싫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67세 되던 해 겨울 통장 잔고를 확인했는데 8천만 원이 5천만 원으로 줄어 있었고 2년 만에 3천만 원을 쓴 거였으며 깜짝 놀랐습니다. 명품 가방 350만 원, 홈쇼핑, 건강식품이랑 화장품 250만 원, 친구들, 식사, 대접 500만 원, 옷이랑 신발 1,000만 원, 나머지는 이것저것 샀는데 다 합치면 3천만 원이었습니다. 불안해졌지만 아직 5천만 원이 남았으니까 괜찮다고 스스로 위로했고 앞으로 아껴 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에도 백화점에 갔고 또 옷을 샀으며 홈쇼핑에서 운동기구를 샀고 친구들 만나면 또 제가 계산했습니다. 67세 봄 아들이 집에 왔는데 제 옷장을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옷이 왜 이렇게 많아요? 태그 붙은 옷도 많은데 안 입으세요. 저는 변명했습니다. 엄마가 옷 좀 사면 어때? 나이 들수록 옷 예쁘게 입어야지. 아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근데 돈은 괜찮으세요? 퇴직금 잘 관리하고 계세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불안했고 아들한테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으며 혼자 걱정만 커져갔습니다. 67세 여름 친구 영숙이가 또 명품 가방을 들고 왔는데 이번에는 500만 원짜리였고 저는 또 부러웠으며 나도 사고 싶었습니다.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그 가방을 검색했고 정말 예뻤으며 카드를 꺼내서 주문하려다가 멈췄는데 500만 원은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이가 들고 다니는 걸 보면 또 부러울 것 같았고 친구들이 내 가방은 구식이라고 생각할까봐 걱정됐습니다. 결국 며칠 고민하다가 또 샀고 500만 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갔으며 가방을 받았을 때는 기뻤지만 금방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새 가방을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냥 한숨만 쉬었으며 저는 그 한숨 소리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68세가 되던 해 초 통장을 확인했는데 잔액이 2천만 원밖에 안 남았고 3년 만에 6천만 원을 써버린 거였으며 공황이 왔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막혔으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고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남편한테 말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말할 수가 없었고 혼자 끙끙 앓으면서 불안해하기만 했습니다. 68세 봄 홈쇼핑에서 또 건강식품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혈압에 좋다고 했고
저는 또 전화해서 주문했으며 80만 원을 썼습니다. 택배가 왔을 때 제 자신한테 화가 났는데 왜 또 샀을까, 왜 멈추지 못할까 하는 자책감에 울었습니다. 창고를 열어봤는데 안 먹은 건강식품이 가득했고 다 합치면 500만 원은 넘을 것 같았으며 그 돈이면 뭘 할 수 있었을까 후회만 밀려왔습니다. 68세 여름 친구들과 또 식사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계산하지 않고 각자 계산하자고 말했고 친구들이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미자야, 무슨 일 있어? 항상 내가 냈잖아. 오늘은 왜 그래? 저는 변명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오늘은 각자 내자, 공평하게. 친구들은 이상하게 쳐다봤고 영숙이가 말했습니다. 혹시 돈 문제 있어? 괜찮아. 저는 아니라고 했지만 친구들은 의심하는 눈치였고 저는 그 자리가 너무 불편했으며 집에 와서 울었습니다. 68세 가을 통장 잔고가 1,000만 원이 됐고 연금으로 생활비를 쓰면서 버텼지만 비상금이 줄어드는 게 너무 불안했습니다. 옷장을 열어봤는데 태그 달린 옷이 수십 벌이었고 신발장에는 한 번도 안 신은 신발이 가득했으며 냉장고에는 상한 고급 식재료가 있었습니다. 다 합치면 2천만 원은 넘을 것 같았고 그 돈을 왜 이렇게 낭비했을까 하는 후회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68세 겨울 며느리가 집에 왔는데 창고를 보더니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안 쓰는 물건이 왜 이렇게 많아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고 며느리가 남편한테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어머님, 돈 관리 제대로 하시는 거 맞아요. 우리가 나중에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창피했고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봐 두려웠으며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자책감에 밤새 울었습니다. 69세가 되던 해 새해 첫날 통장을 확인했는데 잔액이 500만 원밖에 안 남았고 4년 만에 7,500만 원을 써버린 거였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연금 200만 원으로 생활비 쓰면 남는 게 없었고 비상금 500만 원으로 나중에 아프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에 밤마다 잠을 못 잤습니다. 새해 결심을 했는데 올해는 절대 돈 안 쓰고 아껴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일주일도 못 가서 또 홈쇼핑에서 물건을 샀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고 왜 멈추지 못할까,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하는 자책감에 거울 앞에서 울었습니다. 69세 봄 은행에 갔는데 직원이 저한테 적금을 권유했고 노후를 위해서 저축하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생각해 보겠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창피했는데 적금 들 돈도 없고 이미 다 써버렸다는 걸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은행을 나오면서 눈물이 났는데 친구들은 적금도 들고 저축도 하는데 나는 퇴직금을 다 날리고 500만 원밖에 안 남았다는 게 너무 창피했습니다. 69세 여름 친구 순이가 전화해서 같이 제주도 여행 가자고 했는데 여행 경비가 1인당 1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못 간다고 말할 수 없었고 그냥 건강이 안 좋아서 못 간다고 거짓말했으며 전화를 끊고 혼자 울었습니다. 친구들은 여행도 다니고 즐겁게 사는데 나는 돈을 헛된 곳에 다 써버려서 정작 필요할 때 쓸 돈이 없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후회됐습니다. 옷장을 열어봤는데 명품 가방이 3개나 있었고 다 합치면 1,200만 원이었는데 그 돈으로 제주도 여행을 12번 갈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방을 꺼내서 팔까 생각했는데 중고로 팔면 단값도 안 받을 것 같았고 그냥 창피해서 팔 수도 없었으며 그냥 옷장에 넣어뒀습니다. 69세 가을 아들이 전화해서 손주 학원비가 부족하다고 말했고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는데 통장에 500만 원밖에 없는데 50만 원을 주면 450만 원밖에 안 남는데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한테 돈 없다고 말할 수가 없었고 괜찮다고 하면서 50만 원을 송금했는데 송금하고 나니까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통장 잔고 450만 원을 보면서 눈물이 났는데 8천만 원이 4년 만에 450만 원이 됐고 제가 제 노후를 제 손으로 망쳤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69세 겨울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검사비랑 입원비로 100만 원이 나왔고 제가 통장에서 꺼내서 냈습니다. 통장 잔고가 350만 원이 됐고 남편이 퇴원하고 집에 왔을 때 저한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어? 나 앞으로 약값이랑 병원비 계속 들 것 같은데 괜찮아? 저는 괜찮다고 거짓말했지만 사실 전혀 괜찮지 않았고 350만 원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혼자 거실에 앉아서 울었는데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을 명품 가방이랑 안 먹는 건강식품이랑 안 입는 옷에 다 써버렸다는 게 너무 후회됐습니다. 창고를 다시 열어봤는데 안 쓰는 운동기구가 300만 원어치, 안 먹는 건강식품이 500만 원어치, 안 입는 옷이 1000만 원어치 쌓여 있었습니다. 다 합치면 거의 3천만 원인데 그 돈이 있었으면 남편 병원비 걱정도 안 하고 손주 학원비도 넉넉하게 줄 수 있었는데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70세가 되던 해 초 친구 영숙이한테 전화가 왔는데 명품 가방 세일한다고 같이 가자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가방을 살 여유가 없었고 친구들한테 가난하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으며 그냥 집에만 있고 싶었습니다. 영숙이가 물었습니다. 미자야, 요즘 왜 그래? 우리 만나자, 얼굴도 보고 싶어. 저는 바쁘다고 핑계를 댔지만 사실 친구들 만나면 또 돈 쓸 것 같아서 두려웠고 가난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피하게 됐습니다. 70세 봄 통장 잔고를 확인했는데 80만 원밖에 안 남았고 5년 만에 8천만 원이 거의 다 사라졌으며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손이 떨리고 숨이 막혔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절망감에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금 200만 원으로 생활비 쓰면 남는 게 없고 비상금 80만 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나중에 아프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에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남편한테 사실대로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고 남편이 실망할까봐 두려웠으며 혼자 끙끙 앓기만 했습니다. 70세 여름 아들이 집에 왔는데 제 표정이 안 좋다고 걱정했고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건강 괜찮으세요? 병원 가보셨어요? 돈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고 아들한테 도움받고 싶지만 제가 돈을 낭비한 거라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후 혼자 앉아서 생각했는데 내가 명품 가방만 안 샀어도 1200만 원이 있었고 홈쇼핑만 안 했어도 1000만 원이 있었으며 친구들한테 밥 안 사줬어도 500만 원이 있었는데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 돈이 지금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그때 그렇게 허영심에 가득 차서 돈을 낭비했을까 하는 후회가 끝없이 밀려왔습니다. 70세 가을 옷장을 정리하면서 태그 달린 옷들을 봤는데 입지도 않았는데 왜 샀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하나 꺼내면서 울었습니다. 200만 원짜리 코트, 150만 원짜리 구두, 100만 원짜리 원피스 다 합치면 1000만 원이 넘는데 한 번도 안 입고 그냥 옷장에 걸려 있었습니다.
중고 사이트에 올려서 팔까 생각했는데 창피하기도 하고 반값도 못 받을 것 같아서 그냥 두었는데 볼 때마다 제 어리석음이 생각나서 괴로웠습니다. 70세 겨울 명품 가방을 보면서 생각했는데 350만 원짜리 가방, 500만 원짜리 가방, 350만 원짜리 가방 3개 합치면 1200만 원인데 이 가방들이 나한테 행복을 줬나 싶었습니다. 처음 샀을 때만 기뻤고 친구들한테 자랑할 때만 좋았는데 그 후로는 그냥 옷장에 있을 뿐이고 지금은 볼 때마다 후회만 들었습니다. 1200만 원이 있었으면 남편 병원비 걱정도 없었고 손주들한테 용돈도 줄 수 있었으며 여행도 갈 수 있었는데 가방만 3개 남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봤는데 명품 가방을 들어도 행복해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초라해 보였으며 후회와 불안으로 가득 찬 얼굴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잘 살고 있는 것 같았는데 SNS를 보니까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즐겁게 사는 것 같았지만 저는 이제 그들을 피하게 됐습니다. 친구들 만나면 또 돈 쓸 것 같았고 가난한 모습 보이기 싫었으며 과거의 허영심으로 가득 차서 돈을 낭비한 제 자신이 창피했습니다. 71세가 되던 해 새해 첫날 남편이 저한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솔직하게 말해봐. 우리 통장에 돈 얼마나 있어? 나 걱정돼서 못 살겠어. 저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고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돈을 너무 많이 썼어. 지금 80만 원밖에 안 남았어.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8천만 원이 80만 원이 됐다고 5년 만에 다 어디에 쓴 거야?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명품 가방이랑 옷이랑 홈쇼핑에서 쓴 것 같아. 친구들한테 밥도 많이 사주고 미안해. 남편이 한참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더니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그동안 뭐 한 거야? 우리 노후 자금이 다 날아갔잖아. 이제 어떻게 살아? 저는 미안하다고 계속 울었지만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날 밤 남편은 저한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부터 정신 차려. 더 이상 돈 쓰지 마. 우리 연금으로만 살아야 해. 저는 알겠다고 약속했고 이번에는 정말로 바꿔야겠다고 다짐했지만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71세 봄 저는 진짜로 바꾸기로 결심했고 남편과 함께 앉아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연금 200만 원으로만 살아야 해. 더 이상 충동 구매하지 말고 필요한 것만 사자. 우리 함께 노력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남편이 가계부를 하나 사왔는데 앞으로 쓰는 돈을 다 기록하자고 했으며 저도 동의했습니다. 첫째 날 홈쇼핑 채널을 모두 차단했고 백화점 앱도 삭제했으며 친구들한테 당분간 만나지 못한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친구 영숙이가 전화해서 왜 그러냐고 물었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영숙아, 나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지금 정신 차리려고 노력 중이야. 좀 도와줘. 영숙이가 놀라면서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자야, 괜찮아. 우리 이해해. 정신 차리면 다시 만나자. 힘내. 전화를 끊고 저는 울었는데 친구한테 솔직하게 말하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졌고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옷장을 정리했는데 태그 달린 옷들을 모두 꺼냈고 중고 사이트에 올렸으며 창피했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옷 10벌을 팔아서 200만 원을 받았는데 반값도 안 됐지만 그래도 다행이었고 그 돈을 통장에 넣으니까 280만 원이 됐습니다. 명품 가방도 팔려고 했는데 350만 원짜리가
1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아까웠지만 결국 팔았고 통장에 380만 원이 됐습니다. 한 달 동안 안 쓰는 물건들을 계속 팔았고 총 500만 원을 모았으며 통장 잔고가 580만 원이 됐을 때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남편이 칭찬해 줬습니다. 여보 잘하고 있어. 이렇게 조금씩 모으면 돼. 나도 도와줄게. 2달째 되는 날 가계부를 보니까 한 달에 생활비로 150만 원을 쓰고 50만 원을 저축할 수 있었고 처음으로 돈이 모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홈쇼핑을 안 보니까 충동구매가 줄었고 백화점에 안 가니까 쓸 일이 없었으며 친구들 안 만나니까 식사비도 안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했지만 점점 익숙해졌고 돈이 모이는 게 보이니까 뿌듯했으며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 통장 잔고가 730만 원이 됐고 150만 원이 모인 거였으며 이 속도면 1년에 600만 원을 모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산책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돈 안 쓰고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명품 가방보다 남편과의 산책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넉 달째 되는 날 친구 영숙이한테 전화했는데 조심스럽게 만나자고 했고 이번에는 각자 계산하는 걸로 약속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났는데 영숙이가 저를 보더니 표정이 밝아졌다고 말했고 예전보다 편안해 보인다고 칭찬해 줬습니다. 영숙이가 말했습니다. 미자야, 너 많이 변했어. 예전에는 항상 불안해 보였는데 지금은 안정돼 보여. 저는 고백했습니다. 영수가 나 그동안 허영심 때문에 돈을 너무 많이 썼어. 친구들한테 잘 보이려고 무리했던 것 같아. 이제는 내 분수에 맞게 살려고. 영숙이가 손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미자야, 우리는 내가 돈 많아서 좋아한 게 아니야. 너라는 사람이 좋아서 친구한 거야. 그거 알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는데 제가 왜 그렇게 허영심에 빠져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5달째 되던 날 창고를 완전히 정리했고 안 먹는 건강식품들을 지인들한테 나눠줬으며 운동기구도 팔았고 깨끗해진 창고를 보니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6달이 지났을 때 통장 잔고가 880만 원이 됐고 300만 원을 모은 거였으며 1년 후에는 1000만 원 이상 모을 수 있겠다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지금 71세이고 5년 동안 허영심과 충동구매로 8천만 원을 날렸지만 6개월 동안 씀씀이를 고치면서 3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아직 멀었지만 희망이 생겼고 앞으로 계속 아꼈으면 노후 자금을 다시 모을 수 있을 것 같으며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노후를 망쳤던 경험과 6개월 동안 고친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저처럼 잘못된 씀씀이로 고민하시는 60대, 70대 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방법을 7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만 지금 바로 실천하시면 노후를 망치는 씀씀이를 고치실 수 있고 저처럼 다시 희망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홈쇼핑 채널을 완전히 차단하고 쇼핑 앱을 모두 삭제하시는 겁니다. 저는 홈쇼핑으로 1000만 원을 날렸는데 채널을 차단하니까 유혹이 없어졌고 충동 구매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TV 리모컨에서 홈쇼핑 채널을 차단하시고 휴대폰에서 백화점 앱이랑 쇼핑 앱을 다 삭제하시면 돈 쓸 일이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답답하지만 일주일만 참으시면 익숙해지고 한 달 지나면 전혀 불편하지 않으니까 꼭 실천하세요. 2번째는 가계부를 꼭 쓰시는 겁니다. 저는 가계부를 쓰면서 제가 얼마나 돈을 낭비하는지
알게 됐고 어디서 줄여야 하는지 보였으며 돈이 모이는 게 눈에 보이니까 뿌듯했습니다. 노트에 쓰셔도 되고 휴대폰 앱을 쓰셔도 되는데 중요한 건 매일 쓰는 돈을 기록하시는 겁니다. 한 달 후 가계부를 보시면 어디서 돈이 새는지 보이고 다음 달부터 줄일 수 있으니까 꼭 시작하세요. 세 번째는 과시성 소비를 멈추시는 겁니다. 저는 친구들한테 잘 보이려고 명품 가방 사고 비싼 식사 대접하면서 2천만 원을 날렸는데 그게 진짜 행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돈 많아서 좋아한 게 아니라 저라는 사람을 좋아한 거였고 솔직하게 제 상황을 말했을 때 오히려 이해해 줬습니다. 남한테 잘 보이려고 무리해서 돈 쓰지 마시고 내 분수에 맞게 사시면 마음도 편하고 돈도 모입니다. 네 번째는 필요한 물건을 살 때 일주일 기다리는 규칙을 만드시는 겁니다. 저는 충동구매로 수천만 원을 날렸는데 사고 싶은 게 생기면 바로 사지 말고 일주일 기다렸다가 정말 필요한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지나면 대부분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충동구매를 막을 수 있으며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메모장에 사고 싶은 물건을 적어 놓고 일주일 후에 다시 보시면 절반 이상은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다섯 번째는 안 쓰는 물건을 정리해서 파시는 겁니다. 저는 옷이랑 가방 팔아서 500만 원을 모았는데 처음에는 창피했지만 용기를 내니까 통장에 돈이 생겼고 집도 깨끗해졌습니다. 중고거래 앱에 올리시면 생각보다 쉽게 팔리고 반값도 못 받지만 그래도 버리는 것보다 낫고 돈도 모을 수 있습니다. 옷장이랑 창고 정리하시면서 1년 이상 안 쓴 물건은 다 파시고 그 돈을 비상금으로 모으세요. 여섯 번째는 매달 저축 목표를 정하시는 겁니다. 저는 한 달에 50만 원씩 저축하기로 목표를 정했는데 목표가 있으니까 아껴 쓰게 됐고 달성하면 뿌듯했으며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수입에서 생활비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게 아니라 먼저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연금 들어오면 바로 저축 통장으로 옮기시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시면 자동으로 돈이 모입니다. 일곱 번째는 배우자나 가족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혼자 끙끙 앓다가 더 망쳤는데 남편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나니까 함께 해결할 수 있었고 혼자가 아니라는 게 큰 힘이 됐습니다. 창피해도 숨기지 마시고 가족한테 말씀하시면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고 서로 도우면서 고칠 수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용기 내서 말씀하시면 생각보다 가족들이 이해해주고 도와줍니다. 이 7가지만 꼭 실천하시면 저처럼 잘못된 씀씀이를 고치실 수 있고 노후 자금을 다시 모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허영심과 충동구매로 5년 동안 8천만 원을 날렸고 통장에 80만 원밖에 안 남았을 때 정말 절망했습니다. 명품 가방 1200만 원 안 입는 옷 1000만 원 안 먹는 건강식품 500만 원, 친구들, 식사, 대접 500만 원 다 합치면 3200만 원을 헛되게 썼습니다. 하지만 71세에 정신 차리고 씀씀이를 고치기 시작했고 6개월 만에 300만 원을 모았으며 앞으로도 계속 아껴서 1년에 600만 원씩 모을 계획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고 지금 시작하시면 아직 충분히 회복할 수 있으며 저처럼 다시 희망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저처럼 잘못된 씀씀이로 고민하시는 60대, 70대 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셔서 모두 함께 씀씀이를 고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5년 동안 노후를 망쳤지만 6개월 만에 회복하기 시작했고 여러분도 꼭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홈쇼핑 차단하고 가계부 쓰고 과시성 소비 멈추고 일주일 기다리고 안 쓰는 물건 팔고 저축하고 가족에게 솔직하게 말하세요. 여러분의 안정적인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